자연과 인간을 잇는 청고가 울립니다. 가장 우리다운 음악인 국악. 그것을 보여주는 무대가 세계로 확장되었을 때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의 출발지는 난계로드가 펼쳐진 영동. 그 길에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와 사람, 나아가 결국에는 닿게 될 어울림을 향한 항해를 나서보려 합니다. 충북 영동을 일컬을 때면 꼬리처럼 따라붙는 수식어 국악의 고장.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해마다 열리는 국악축제, 난계국악축제는 올해 벌써 54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세계 민속축제와 국제전통공연예술 세미나가 동시에 개최돼 남아프리카 공화국, 불가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6개국이 영동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국악과 세계의 민속문화가 한데 어울리는 그야말로 영동은 만남의 장 그 자체가 됩니다. 너무 흥겹죠. 같이 이렇게 어깨 춤춰주고 박수 쳐주는데 흥이 나고 또 그 국악의 즐거움을 그래서 국악인으로서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 국악이 갈수록 자꾸 이렇게 피폐해지고 없어지는데 이렇게 54일간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국악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 영동군이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여기 나는 이렇게 여기 난계축제가 이렇게 성대하고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인지 몰라서 저 원래 여기 시댁이 영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동에를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영동에서의 국악은 이렇듯 듣고 보는 이들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성별이나 나이, 국적 등 모든 경계를 허물고 자연스러운 어울림을 만들어내죠. 만약 문화예술에도 유전자가 있다면 영동의 국악은 어울림의 유전자를 무엇으로부터 물려받게 됐을까요? 영동은 충북의 최남단에 위치합니다. 곳곳에서 발원한 지류들은 영동의 금강상류로 흘러들죠. 또한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에 있어 유려하게 그려진 능선이 군을 감싸 안고 있기도 한데요. 충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햇빛이 많이 드는 곳이라 어느 계절에 찾아가도 제빛을 발하는 영동은 그 풍경을 보는 이로 하여금 남다른 감성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연의 심상을 품어낸 한 어미로부터 1378년 한 음악가가 탄생합니다. 한국 역사상 3대 악성으로 꼽히는 난계 박연입니다. 3대 악성이 다 아시겠지만 왕사나 우루, 박연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 세 악성 중에 오직 그 생물연대나 업적등이 기록으로 전해 오는 분은 이 오직 난계 선생님 한 분이십니다. 다른 두 성인에서는 출생지도 지금 불확실하고요. 그런데 오직 이 난계 선생님만은 이곳 영동인으로 또 무수한 업적들이 실록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음악 업적이 가장 뛰어났던 시대를 꼽으라면 세종을 꼽아요. 근데 세종 때에 어떻게 이런 많은 음악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인가? 물론 왕의 뜻이 제일 중요하죠. 이런 어떤 음악을 펼치고 그런 음악으로서 이 치도를 내려고 했던 세종의 사상이 가장 훌륭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었던 사람, 박연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과연 세종 때 이렇게 많은 음악 업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궁중의식에서 연주된 전통음악인 아악은 고려 16대 예종 때 들어온 문화 콘텐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본래 우리 것이 아니니 음률이 많지 않거나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아 전해오면서 사라진 것들도 많았죠. 우리만의 아악은 조선에 이르러 세종 때 바로 이 난계 박연과 더불어 연구되고 완성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 난계 선생님이 집중하셨던 음악은 아악이라고 하는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 아악은 단지 이제 귀에 듣기 좋은 음악이 아니라 여러 상징 체계들을 담은 음악이 아악이에요. 그래서 난계 선생님이 이제 하셨던 업적 가운데 편종편경을 만든 게 굉장히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인데 편종편경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요. 궁중음악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악기 구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악기 구성이 뭐냐면 악기를 만드는 재료가 있는데 그 모든 재료들이 다 이 음악 안에 담겨야 된다는 거거든요. 금석사죽 포토 형목이라고 하는데요. 나라의 대사를 관장하는 의식에서 연주되는 아악. 그만큼 중한 의미를 지닌 음악의 시작엔 반드시 편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견딘 견고한 자연의 재료, 정교한 계산으로 구현해낸 미세한 두께의 차이까지 편경은 박연의 연구를 집대성한 결정체입니다. 편경이라는 악기는 전반적으로 보면 모든 악기를 포함하고 있는 악기거든요. 포용이라 그러죠. 포용하고 있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경의 기준점에 따라서 모든 악기가 음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예를 들어서 가야금이라든지, 뭐 피리라든지, 대금이라든지 이런 악기가 이제 음들을 연주를 하면 악기를 만들게 되면 기준 음이라는 걸 갖다가 해서 만들거든요. 그게 전부 사실은 이제 편경에서 따다가 기준점을 해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편경에 또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 편경은 크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박연선생이 만든 편종이 있지만 또 중국에도 편경이 있어요. 범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우리 박연 선생님이 만든 편경은 두께를 조정해서 음을 조율해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학술 대회에서 실험적인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기보다는 두께로 만든 편경이 음이 더 안 변하더라. 역설로 따지면 더 정확한 음이 오래 가더라. 그게 판명이 났죠. 돌, 쇠, 흙, 또 바가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8가지 재료로 악기를 만들어요. 그럼 이 8가지 재료가 의미하는 바는 이 온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8가지 기본 재료인 거예요. 결국에 온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있다는 8가지 기본 재료로 악기를 만들고 그 악기들이 모두 음악에 담길 때 정말 이 음악이 온 우주를 담은 음악이다라는 상징을 갖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완벽한 음악이 된다는 건데 어떤 이런 음악을 하나 함에 있어서 이 온 우주와 이 자연과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과거의 악보엔 이름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의 악사들은 박자를 외워서 연주해야만 했죠. 우물정자로 칸을 나누어 한 칸을 한 박으로 정하고 그 안에 이름과 연주 기법 등을 표기한 정간보는 혁신이었습니다. 서양의 오선지 악보와 나란히 음악사의 획을 긋는 동양 최초의 유령 악보 정간보를 만드니 역시 박연입니다.
그 우리 국악 이론이라는 학문이 우리 음악을 연구하는 학문이 세종 때 박연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이 영동의 난계 국악 축제에서는 그런 박연 선생님의 학문적 업적 이런 것들을 계속 기리고 호학들이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993년부터 한국국악학회와 함께 매년 꾸준히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지자체가 매년 꾸준히 국악과 관련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통해서 매년 한 100여 명의 국악 이론학자와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곳 영동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영동에 모여서 많은 논문들을 발표하고 뭐 난계 선생님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해서 난계 선생님이 주로 하셨던 궁중음악에 대한 연구들 뿐만 아니라 이제 국악 전반에 대한 연구물들이 매년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국악 이론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또 특히 1997년부터는 난계 악학대상이라는 것을 매년 여기서 수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로 이제 25번째 악학대상 수상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국악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뭔가 상을 받고 격려를 받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이곳 영동에서 악학대상 그리고 또 공로상을 시상함으로 인해서 국악을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굉장히 자극이 되고 격려가 되고 아주 큰 동력이 되는 거예요. 평경은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한데 모아 음악이 되게 하는 기준이 되었고, 정간부는 누구나 쉽게 음악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눈이 되었습니다. 폭포수 아래 바위 틈에 피어난 난초에 매료돼 난계라는 호를 가지게 된 박연. 이 음악가가 끊임없이 고뇌하고 바랐던 것은 자연처럼 조화롭게 어울리는 사람과 음악의 진정한 합이 아니었을까요? 영동에서 난계 박연이 탄생하고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 유전자를 이어받은 국악이라는 문화가 바로 이 영동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국악의 거리를 걸을 수 있는데요. 난계사와 생가, 박물관, 체험촌 등이 늘어선 그 길 위에선 누구나 과거의 박연과 현재의 국악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모델을 내려다보는 듯 가장 높은 곳에 커다란 북이 서 있습니다. 울림판의 질은 5.54m, 울림통 길이는 5.96m, 세계에서 가장 큰 북으로 인정받은 청고입니다. 청고를 제작한 사람은 난계 국악기 제작촌 타악기 공방에 머무르고 있는 이석재 장인입니다. 손수 가공한 모든 재료가 익고 맺어져 북이라는 악기로 거듭나기까지 장장 1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청고에는 분명 한 장인의 뜨거운 땀이 스며쓸 겁니다. 천고라는 어원을 찾아보면은요, 천고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그 여백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냐면 천고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인간의 어떠한 사상과 이념의 어떤 평화를 상징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어떤 저기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과의 평화를 공존하는, 그러니까 고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늘에 그런 북의 울림이 됐으면 좋겠다. 이석재 장인은 35년 타악기 제작 외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청고를 비롯해
수없이 많은 북의 소리를 들어왔을 겁니다. 그 긴 세월 마주한 북의 울림이 그에게 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북의 소리 자체가 내 가슴을 이렇게 파고들어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가죽을 치면 소리는 여기서 울어서 일리 나가는데 북을 잘 매게 되면 이 소리가 내 앞으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때 이제 희열을 느끼죠. 네. 영동에는 또 다른 국악기 제작자가 있습니다. 1987년부터 경기도 무형문화재 임선빈 악기장을 사사하고 20년 후 장구 제작으로 대한민국 명인이 된 소순주 명인입니다. 지금껏 녹슬지 않는 예리한 손끝으로 만들어낸 장구는 하나하나가 그의 인생을 건 걸작품입니다. 모든 그 악기 제작하시는 분들이 공이 다 똑같겠습니다만은 좋은 원자재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연주자가 자기 마음에 들게끔 소리를 제가 만들어 줬을 때 그때 제 장구는 제 소리를 찾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 소리는 저의 분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악기에 대해서 제 그 혼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이 그리고 악기가 달라도 그 소리가 향하는 곳은 같습니다. 자연으로부터 빌려온 재료들이 어우러져 악기가 되고 그 악기가 하나의 곡을 연주하고 끝내 국악이 사람에게 다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그래요. 우리 소리는 자연의 소리다. 자연에서 갖고 온 소리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가죽, 그러니까 혁부악기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소리와 가죽의 울림과 쇠의 울림이 만나면 그런 조화가 만들어진 게 사물놀이잖아요. 그죠? 그랬듯이 우리의 소리는 자연에서 얻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악공들이 만드는 재료로 구분한 것이 이제 파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흙으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쇠붙이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이렇게 대나무로 만들고 이런 자연에서 거둬온 재료를 갖고 저희는 소리를 만드는 거죠. 네. 비단 악기뿐이 아니라 우리 사회생활 우리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혼자는 못 살듯이 악기 역시 하나 가지고는 자기의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따라서 악기도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세상 이치와 똑같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악기 제작자들이 바라는 어울림 역시 박연이 그러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악 연주자는 어떨까요? 1991년 영동은 난계 박연의 예술적 홍과 음악적 업적을 계승 발전시킬 국악 연주단체를 창단합니다. 국내 최초의 군립국악단, 난계 국악단입니다. 최초의 군립국악단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역사성이 있는 악단이기 때문에 저는 또 여기 상임 지휘자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또 이것을 저희 난계 단원들이나 또 우리 영동 군민들도 다 자부심을 가지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단 이후 33년간 변하지 않았던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난계 국악단의 목표는 국악이라는 문화가 곧 생활이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곧 난계 국악단이 영동 군민의 자부심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연주는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님을 꾸준히 증명합니다. 400여 차례의 국내외 초청 공연, 그 밖에 셀 수 없는 상설 연주회까지 난계 국악단의 무대는 언제나 모두의 것입니다. 국악을 이제 알리고 영동을 알리고
하는 게 저희 그 악단이 지금 사실 존립하는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영동을 알리고 하려면 당연히 대중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그 얼마나 그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또 다가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 고민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첫 번째 이제 근무한 첫 해의 난개국악 축제 때 이제 개막 공연 때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막 비를 맞으면서 되게 고생을 하면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때 관객분들이 다 우비를 입고 정말 그 이제 일어나시지 않고 끝까지 정말 저희 공연을 즐겨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연 고생도 했지만 되게 뿌듯하고 되게 그 관객분들한테 되게 고마웠던 그 기억이 이제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네, 생생합니다. 제 연주자로서 대중과 함께 한다는 거는 약간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 같아요. 항상 봐도 계속 보고 싶고, 또 만약에 오랫동안 못 만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연주자들이 무대 위에서 느끼는 희열은 별개였던 자신들과 관객들의 마음이 음악으로 관통될 때 온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른 연주자, 다른 악기 그 무엇이든 하나가 되는, 즉 합에서 극한의 감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흔히 이치나 논리에 맞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하고, 어떤 문제나 일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게 될 때를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음악적으로 합을 맞춘다는 것은 음악적 해석이나 또는 음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좋은 음악적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물은 당연히 음악적 합이고요. 음악적 합은 연주자 간에 서로에 대한 배려, 또 다른 연주자의 연주를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음악적인 성향, 이런 생각보다 다른 연주자의 것이 더 좋을 수 있겠다 하는 겸손함이 바탕이 된 소통을 통해서 음악적인 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난개 박연 선생께서 우리의 곡식과 여러 재료를 가지고 조율 체계를 만들었었기에 지금의 훌륭한 우리 음악인 국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비추어 보면 전통을 존중을 하되 시대의 흐름에 옳은 모습으로 함께하지 못한다면 지금 세계적으로 대세인 K-팝, K-뮤직 이런 것들은 탄생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합을 맞추는 과정에서처럼 더 나은 소통, 또 이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 장르와 또 함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국악이 가진 독자성, 고유성, 이런 것들을 세계화하는 조율에 힘쓰는 것이 국악이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어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개 박연 선생의 후예이니까 더더욱 그리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난개 국악단만이 가진 색이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색으로는 결코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어떤 색이 되었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바라왔던 그대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모두와 어울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색, 왜냐하면 하얀색은 어느 색과도 이렇게 잘 어울릴 정도로 이렇게 색을 섞으면 이렇게 파스텔 계열로 따뜻하게 조화를 잘 이루잖아요. 그래서 저희 난개국악단도 어디든 잘 스며들어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난개국악단을 하얀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입히고자 하는 색깔은 다양성입니다. 국악에는 세 가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과거의 가치, 그리고
현재의 가치, 미래의 가치인데 과거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 전통음악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확장시키는 것이 과거의 가치라면 현재의 가치는 또 그것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레파토리를 창출해서 대중과 친숙한 만남을 가지는 것이고 미래의 가치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또 우수한 민족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가치를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해서 우리 영동의 캐치프레이즈가 레인보우 영동이라고 다양한 색깔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와 부합되게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지금까지 난계 국악단의 활동이 영동군과 또 충북도 내에서 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영동을 좀 알리고 또 난계 국악단을 우리나라 명실공히 대표 국악단으로서 대외적으로 알리는 일에 조금 힘쓰겠다. 한 가지 일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사람의 수십 년은 참으로 더디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들이 무엇보다 온 마음을 다해 보낸 시간을 누가 감히 허송세월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국악기를 제작하는 사람도 국악을 연주하는 사람도 그들의 시간은 절대 혼자서 흐른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행해왔습니다. 같이 하는 국악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영동에는 이토록 짙은 어울림이 배어 있습니다. 국악과 사람을 잇는 또 다른 다리를 건너봅니다. 영동에 갖춰진 다채로운 국악 인프라는 꾸준히 걸출한 전문가를 배출하고 이들의 수련과 후학 양성을 가능케 했습니다. 전문 국악인들은 영동 국악의 굳은 심지가 되었죠. 심지가 있다면 틀림없이 그의 화력을 더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현재 영동에는 5개 초중고교 국악 관현악단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창단 49주년을 맞은 영신중학교의 해오라기, 대표적인 청소년 국악 관현악단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쭉 해온 악기라서 학교 그것 때문에 이 학교로 오기도 했고 해서 그냥 제 목표를 이뤘다시피 들어왔어요. 잘하시는 분들이 연주하는 걸 들어보면 엄청 구슬픈 소리가 나서 제 마음을 울렸다고 하면 될까요? 이제 합주를 하면서 다 같이 안 맞는 부분도 같이 맞추고 연주하다 보면 좀 색다른 경험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제가 커서 이런 게 쓰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악기 하나하나를 연주할 때는 되게 허전한 감이 있는데
다 같이 합주를 하게 되다 보면은 예쁜 소리도 나고 신나는 것 같아요. 해요락은 1974년 가야금반으로 창단해 어엿한 국악 관현악단으로 성장했습니다. 충북 학생 국악 경연대회, 전국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에서 금상과 대상을 수상하며 영동이 국악 명문임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함께 좋아하고 즐긴다는 뜻의 이름처럼 국악을 대한 결과입니다. 저희가 해요락이라는 이름 자체가 함께 좋아하며 즐긴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음악을 조금 더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데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막상 와보면 힘들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좋아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서로 단합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제 그러면서 함께 즐겨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목표가 잘 이뤄지는 것 같아요. 뭐 영동의 국악 그러면 사람들이 뭐 전통을 개성한다 뭐 이런 말들, 뭐 어를 되살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그걸 떠나서 학생들이 좋아해서 여기 오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다 보면 단합의 힘도 생기고 많이 즐기게 돼요. 이제 그러다 보면 부모님들에게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같이 들은 친구들이 들썩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함께 즐기는 음악으로 가는 것 같고요.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은 다소 뻔하지만 불변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즐거움에 즐거움이 더해지면 만들어지는 우리 고유의 흥. 함께 연주하는 환강 풍물단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틀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웃으면서 하긴 했는데요. 네, 그래도 즐겁게 즐기면서 했습니다. 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한 80% 정도 했는가. 연습은 많이 했는데 막상 대회라니까 좀 떨린 것 같아요. 그래서 100% 발휘를 못한 것 같아요. 환간 풍물단에게 무대 위에서의 떨림은 설렘이 됩니다. 어울림에 몰두하면 절로 잊게 되는 세상만사의 시름. 신명이라는 이름의 에너지는 영동의 국악을 접해본 이라면 모를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은 막 에너지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고 이제 화합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게 굉장히 큰 매력이 있거든요.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든다는 거. 한 마음으로 만든다는 거.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풍물을 치면 다 하나가 돼서 다 춤추고 놀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풍물은 저는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악체험촌의 소리창조관. 그곳에서도 흥겨운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덩덩 쿵따쿵 덩덩 쿵따쿵. 영동 국악을 즐긴다는 건 국민에게만 한정된 것일까요? 그럴 리가요. 강습, 공연, 숙박에 이르기까지 오롯이 국악에 빠져들 콘텐츠들을 준비한 까닭 역시 어울림 때문인걸요. 국악체험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신났어요, 무조건. 그리고 옛날 분들은 이렇게 풍악을 울리면서 즐기셨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뭐 드럼이나 뭐 이런 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악이 이렇게 또 멋있는 소리를 내는구나 싶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아름다운 도시 같아요. 아름다운 도시고 일단 또 국악을 접해볼 수 있는 계기에 대해서 너무 흐뭇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악기라서 그런가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악에 대한 지금 젊은 청년들이 많이 조금 뒤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와서 직접 체험해보고 놀이를 해보니까 우리 아들
또 손녀들한테도 있잖아요. 이 아름다움을 같이 공유해서 우리 소리를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역사, 음악, 그리고 사람. 이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무수한 연결의 중첩과 집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배가 되는 어울림. 그것이 영동의 국악을 만듭니다. 영동이 가진 이 커다란 어울림으로 분명히 우리가 버릴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음악, 국악은 이미 세계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동의 난계 로드는 오래전부터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영동에서 우리의 국악이 세계와 어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영동에서 무려 54회째 열리고 있는 난계 국악 축제를 다시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5년 난계 예술제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10년 후엔 전국적인 축제로 승격돼 난계 숙무제, 한국국악학회 세미나, 악학대상 제정 등 확장과 보완을 거듭해 왔는데요.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진 국악 전문 축제는 난계 국악 축제가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난계 국악 축제가 초창기에는 정악 위주의 그런 축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민속악도 범위를 넓히고 거기다가 동서양을 아우르는 퓨전 음악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영동이 국악의 고장 1번지로서 자리매김고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례로 2025년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엑스포가 개최가 된다면 저희 영동 국악 축제는 K-팝 국악의 선두주자로서 아마 당당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계로드 항해의 새로운 목적지는 바로 세계 국악 엑스포 개최입니다. 국악이라는 장르로 세계 엑스포를 치른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 전 세계 초유의 기록을 영동이 써내고자 합니다. 영동이 선점한 세계 국악 엑스포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개최를 넘어선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악은 선비 정신과 서민 정신의 융합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엑스포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오래부터 전해오던 선비 정신의 그런 예약 사상의 음악과 또한 흥과 신명의 그런 그 서민 음악의 정신이 잘 구현되고 널리 퍼지는 확산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일의 그 짤즈부르크라는 도시가 모차르트의 고향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불과 15만의 인구를 가진 소도시인데 거기에 1년에 900만의 관광객이 와서 아주 엄청난 그 도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영동이 그 짤즈부르크와 마찬가지로 국악을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하고 또한 이것이 국악이 산업화돼서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와 가지고서 이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세대로 와서 이제 그 전통 문화가 많이 이제 소멸되고 현대화의 과정과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이제 과거와 전통이 이제 단절되고 사라지는 또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도 많은 문화가 또 변형되는 그러한 그 공통적인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 유엔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인간과 문화와 미래를 같이 접목시키는 아주 중차대한 이제 일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터에 영동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국악 엑스포는 바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역사와 문화와 자연 환경과 그다음에 미래의 운명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악이란 우리 대중과 함께하는 민속 음악입니다. 그러니 난게로드의 물줄기는 줄기차게 혼자서만 흐르겠다는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세계 국악 엑스포는 우리의 국악과 같은 저마다의 소중한 민속 문화를 꺼내 보이고 그 다름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영동에서는 세계 민속 축제가 그 밑그림을 충분히 그려냈습니다. I want to say about our feelings, and on this festival, I feel new feelings because it's really unforgettable, really glorious. Because this festival gives me some special emotions, and it's really happy feelings. I really like this festival, and I'm so proud of being here. When I listen Korean national music, I feel it's about old history. I think I understand about old history South Korea because it's really interesting, and maybe Korean national music give me some emotions like heart beating, like good feelings actually. For us, it's a big dream. We choose Korea for many invites over the world, Mexico, South America, New York, but we choose Korea because we are very happy to be here. Our most famous dance is Tarantella. It's a joy in dance for the Sicilian people. We are from South Italy, the island of Sicily. The difference between Sicily and Korea are very important because we are more European, so we have many traditional dances, music, and rhythms. Oh, I feel great because here, you know, this country, they recognize their artists. In South Africa, we still lack that, the cultural exchanges programs. I can encourage the South African nationals to please host this kind of festivals in our country. The planning is very great. The planning, the arrangement of things, the way they recognize other countries. I want to learn from these organizers. How do they organize their festivals? 영동은 수려한 자연 그리고 유구한 역사 그것으로부터 창출된 문화 콘텐츠들이 존재합니다. 소위 말해 이미 잘 차려진 국악 맛집, 문화 맛집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이 공감대를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대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국제민속축전기구협의회 COF 총회에서 2025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를 공식 축제로 승인받은 것인데요. COF라는 조직은 국제민속축제기구인데
1970년에 이제 프랑스에서 지금 조직되고 현재 그 전 세계에 115개 국가의 전문 공연예술가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국제 비정부 기구입니다. 유네스코와 굉장히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는 조직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시오프의 그 활동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시오프라는 조직은 유네스코와 굉장히 긴밀한 이제 협력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영동의 이제 국악 엑스포를 개최할 때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오프와 영동군이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이제 서로 상생하는 이제 의미에서 아마 추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오프는 시오프대로 또 영동군은 영동군대로 서로 윈윈하는 아주 좋은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국악으로 만나는 미래 문화, 희망으로 치유받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결정했습니다. 개최에 탄력을 받았으니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습니다. 난계 국악 축제로 쌓은 58년의 연대기 위해 2025년에 펼쳐질 새로운 기대감이 설입니다. 우리 영동군을 우리 국악의 거점 도시로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중북부의 문화 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 인프라 자원이라든지 예술가 가치를 최대한 높이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엑스포와 연계 산업을 통해서 우리 기업 경제를 활성화는 물론 우리 영동군을 명실상부한 국악의 도시로 조성함의 그 목적이 있는데요. 체코의 모차르트 거리나 독일의 세계 미넨 맥주 축제처럼 우리 영동군을 세계 속의 음악 도시, 국악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만들어서 K 한류 속에 전통 음악이 숨쉬는 명품 도시로 만들어가고 이거를 통해서 세계 속의 중심에 대한민국의 전통 음악이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영동군이 만들어가고 대한민국이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악 엑스포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의 잔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악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국악을 즐기면서 더 나아가 국악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식 맛이라는 것이 한식만 늘 먹어보면은 한식 맛을 정말 제대로 안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중국 음식도 먹어보고 일본 음식도 먹어 이탈리아 음식도 먹어보면 과연 한국 음식이 특징이 무엇이고 무엇이 한국 음식을 만드는 훌륭한 요소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러한 국악 엑스포를 통해서 다른 나라 음악도 많이 들어볼 수 있는 그리고 비교함으로 인해서 한국 음악의 참 멋과 흥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동의 자연에서 태어나 자신의 음악적 기량을 아낌없이 펼친 난계 박연은 지금의 국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박연이 건조한 배는 그 뒤를 잇는 영동의 국악인들로부터 커다란 돛을 달았습니다. 그 배를 함께 탄 모두의 가슴이 휘몰이 장단처럼 빠르게 뜁니다.
2025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더 넓은 세계와의 어울림을 향한 우리의 이야기와 소리를 가득 실은 배가 드디어 돛을 올렸습니다. 지금 영동의 난계 로드에는 순풍이 붑니다.